먼저 지하층과 관련된 내용을 총망라해서 정리해 놓고 있는데 시험에 나올 것들. 지하층의 정의는 꼭 새겨두셔야 되죠. 지하층이 무엇이냐 그러면 키포인트 쭉 가다 보면은 그 해당 평균 높이가 말이죠. 쭉 가다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면 지하층이냐? 2분의 1. 그 다음에 이런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는 포함되죠. 연면적 뜻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2번 연면적 뜻은 알고 계시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 이따 뒤에 나오는데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그 합계가 연면적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건축물에 지하층하고 지상층이 있다면 지하층과 지상층 바닥 면적을 싹 합해서 연면을 합니다. 고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도 포함되죠. 그러나 용적률 산정이 있다고 하면 쳐요. 거기다 용적률 산정이 있다고 쳤으면 이렇게 용적률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아까도 했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 이때 용적률 산정 것이 분자인 연면적에는 바로 이것은 제합니다. 그랬죠. 지, 주, pp. 지하층 면적 제합니다. 지상 부속용 주차 면적 제한다. P는 안전구역 대평원 면적 제 알죠. 그래서 2번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은 제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3번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지하층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층 설치 여부는 건축주의 자율사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층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지하층 1번이 기준인데요. 이 지하층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1번 같이 생기면 무조건 지하층으로 인정해 주죠.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서 지붕이 없는 것들인데 1번하고 2번하고 쭉 내려가셔서 그 5번 정도 받으세요. 옹벽과 담장은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하든가 2m. 그리고 그 광고탑 광고판은 4m.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는 5m 넘을 때 축소 신고합니다. 이 정도는 좀 받으셔야 돼요. 어찌 넘으셔서 건축 허가 해가지고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그 건이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허가 대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허가 대상이다 그럴 때에만 미리 대지를 준비해 가지고 이 데이터 법적으로 허용되어지는 건축물 뭐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 자기가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때 규모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시로 허가 신청하기 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이걸 사전결정 신청 제도를 하죠. 이 사전결정 신청은 바로 허가 대상만 인정돼. 허가 신고 대상 안 된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보통 층수가 3층 이상인 것들 그런 것들이 허가 대상인데 허가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미리 누구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해서 알아보느냐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허가권자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일 올려쳐서 한마디 써봐요. 누구누군가에 7명이 떠올라야 돼요. 약자로 쓰기 힘들면은 페이지에 써놓고 가서 보면 돼요. 저 몇 페이지냐면은 214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214페이지. 그래 허가권자 정도는 머리에다 넣어놔야 돼요.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누구냐? 그러면 특특 시장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7명. 자, 이네들한테 신청합니다.
그래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쭉 읽어두시고 마지막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2번 사전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건축물건이 건축원의 심의 대상이다. 교통평가 영향평가의 검토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있다가 중요하고 3번 이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지 면적의 다음에 대지 면적이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다. 그때는 누구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하는가?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장관, 지방 환경과과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밑에 사전결정 신청받아서 입지, 규모, 용도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알려준다. 알려주게 되면 가로 2번 그 알려주기 앞서서 결정하기 앞서서 박스 안에 보면 허가권자는 의제 처리할 사항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 들어가면 기관장은 15일 내에 답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가권자가 사전결정해서 신청자한테 알려주죠. 이와 같이 알려주면 네 가지 법에 의한 것을 받은 걸로 의지해 주죠. 국산 농화 이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중에 사전결정 신청자는 이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 통지를 받아냈다. 그러면 몇 년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2년.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네. 2년에 뭘 신청해야 될까? 건축허가예요? 착공신고예요?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신청한 게 아니라 작년에 착공신고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은 상실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넘어가시고 바로 212페이지 12표 보면은 건축 허가권자는 이와 같이 사전결정 신청받았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관계 기관장과 협의할 건들 협의하기 위해서 건축법과 민원 일가 협의회를 개최하게 돼요. 그 개최를 해야 하는 시기는 10일이다. 이거 수치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보시면 건축허가 전에 대지소유권 확보. 여러분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라고 합시다. 그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 대지 나무 땅이다 하면 건축 안 되죠. 나무 땅에다 함부로 건축을 하게 그러면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서도 되겠죠. 그러나 외해도 있어요. 다음에 5가지 해당하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떨 때냐? 특히 1번과 2번을 좀 간식해 받으셔요. 또 4번. 자, 거기 보면 1번 건축허가 받고자 하는 건축주가 있는데 대지소유권 아직 확보 못했어요. 그러나 땅 주인한테 가서 뭐 매매계약 체결해가지고 계약금 주고 아직 잔금을 주지 않았기에 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네요. 그렇더라도 그분한테 야 내가 건축허가 받고 나서 돈 주면서 잔금 줄 테니까 일단 급한 대로 사용 승낙서라도 써주라. 이렇게 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서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건축허가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이 중요해. 다만 분양 목적으로는 공동택 그 말 중요표. 분양을 목적으로 지금 이 대지에다가 공동택을 건축하는데 이걸 공동택을 건축해서 이걸 분양하려고 한다. 분양 목적으로 지금 공동택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것은 외해가 인정되지 않아요. 바로 분양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반드시 이 공동택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 공동택을 분양받게 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게 중요해.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만이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뭘 확보해야 된다고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내지 않습니다. 자, 거기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증여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 건축주가 건축물 노후와 구조 안전 문제로 건축물을 신축이라는 거. 여기 보세요. 이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 건축물이 여러 사람의 구분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분 소유권이 있고 그 땅은 공유점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런 것들 오래됐다. 이런 건물이 문제가 돼요. 이런 건물이 이제 속출할 겁니다. 앞으로. 건축물이 노화됐고 구조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이 기존 건축물을 싹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보다 더 크게 축조하면 뭐라고 그래? 신축이라 하죠. 이 기존 건축물이 노화돼서 붕괴돼 버렸어. 붕괴되고 그 대지에다 정정과 같은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더 크게 축조해도 신축. 그렇죠? 이걸 전부 철거하고 바로 정정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전부 멸시되고 노화돼 가지고 물시돼 가지고 이 정전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재축. 그렇죠. 이걸 또 일부 크게 고치는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거, 개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리모델링인데 이걸 하고자 할 때 이 구분세권을 쥐고 계신 분들이 100% 다 찬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나는 돈 없다 공사비. 그래서 반대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얼마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바로 이거 철거하고 신축도 가능하고 또 멸시된 거 다 정리하고 더 크게 지는 신축 똑같이 지는 개축 재축을 허용하느냐 80% 이상만 동의 얻으면 돼요. 그래 80% 이상 공유자 중 건축물에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 보니까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다. 그러면 100% 대지에 대한 지분을 확보 못했다 해도 그냥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 이겁니다. 이때 그러면 반대파 있잖아요. 20% 정도가 반대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밑에 나와요. 밑에 별표에 매도 청구했다 화살표네. 2번에서 밑에 두 번째 매도 청구를 화살표네. 아까 1번 단서조항에서는 밑에 별표로 화살표 보내고. 알겠죠? 별표가 중요하니까. 그때는 아까 이제 매도 청구는 아까 반대파들. 그네들은 결국 뭐 당한다? 매도 청구 당해요. 내쫓아야 되겠죠. 법적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도 청구를 인정해버려요. 건축주가 아까 그런 2번에 해당해서 80에 그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 80% 이상으로서 대지 소유권 전체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냥 건축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받았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그 지분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도 청구할 때는 그자가 원하는 대로 돈 주면 돼요? 아니면 시가대로 팔고 나가래요? 시가. 판사들이 매도 청구 소송은 법원에 땁니다마는 판사들이 법원 직원들 보내가지고 시가 다 조사해 갑니다. 그러면 그 시가대로 팔고 나가세요. 판결 내려보면 나가야 돼요. 돈 받고. 근데 매도 청구를 법원에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아까 반대파 있는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일단 조기 협의하게 해야 돼요. 몇 개월 이상 협의하다 안 되면 가냐?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그 반대파하고 만나서 야 얼마 주고 끝내자라고 협의를 하되 협의가 그되면 이제 강제로 팔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 소송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은 80% 하고 시가하고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이거 꼭 받으십시오. 자, 그 정도를 보시고 또 4번 하나 봅시다. 4번 보시면 이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가 있어요. 국유지는 국가 소유 땅이죠. 지방자치단체 소유 땅이 공유지가 있어요. 그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했다면 아직 국공유지를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확인이 되면은 팔기로 됐다라고 확인되면 바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십시오. 오른쪽도 보셔서 우리 민간인들, 우리 국민들이 건축법에 적용된 건축물건에 대해서 건축하고 대선할 때 신고만 해도 되는 건이 있어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해서 별도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 이것이 신고 대상인데 신고 대상이 하면 다 허가받아야 돼요. 우리 민간인들은. 신고처는요. 관할 지자체 5명한테 가서 하면 되죠. 특특 시장수 구청장.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 한정한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뭐냐? 신고 대상에다 포인트 딱 주고 제목. 신고 대상. 그래 신고 대상 건은 1번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의 증개제. 그 다음에 2번 여기서요. 신고 대상이 하면 허가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증축할 때게요. 바닥 면적 합계 200으로 증축을 한다. 그러면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 여러분이 증축하는데 바닥 면적 합계 200제곱미터로 증축하려고 그래. 그러면 허가 받아요. 허가. 얼마까지만 신고한다고요? 85제곱미터 이내까지. 그러면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돼요. 증축허가, 개축허가, 재축허가 받아야 돼요. 2번 봅시다. 관리, 농림, 자연 보존. 무슨 지역이 빠졌나요? 도시역이 빠졌죠. 그래 전 국토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존 있잖아요. 도시역이 빠졌다는 것은 도시역은 원칙으로 다 허가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도시인 관리, 농림, 자연 보존 안에서 소형 건축물은 신고하고 건축해도 됩니다. 소형. 동시효권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이거 건축할 때는 신고하면 돼요. 근데 비도시인 땅인데 이런 소형이라도 장소가 지구단위로 지정되어 있다. 방제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요. 붕괴 위험적이도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여러분이 대순하는데 대순을 하게 될 때 건축물의 규모가 역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있어. 이걸 대순하라고 그래. 또는 대순 신고하면 돼요. 역으로 여러분이 5층짜리 건축물을 대손하려고 한다면 대손 허가 받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손항서 아까 우리가 9가지 행위를 공부했는데 9가지 뭐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랬죠? 이런 것들 수선과 변경을 통해서 또 증설해체를 통해서 아까 대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선이 대손했다. 수선이 대손했다. 수선이 대손했다. 그러면 그때는 신고하면 돼요. 뭐가 대손하면요? 수선이 대손하면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5번, 6번 특히 중요표. 8번하고 그래 5번, 6번, 8번이 키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연면적기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안에서 연면적을 싹 뿌려서 하는 것을 연면적기라고 그래. 그래 연면적 합계는 바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건축물로 신축이 있게 돼도 허가 대상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연면적 합계. 그리고 밑에 높이 몇 미터 이내에 보면서 늘리는 증축도 신고 대상인가? 3미터 이내. 근데 기존 건축물 높이 대비 5미터 늘렸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 3미터 초과하면. 3미터 수치 꼭 암기요. 그 다음에 8번 공업지역과 비도시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 산업단지에 그렇죠. 2호 공장, 약속으로 2호 공장을 암기해요. 2호 공장을 신축을 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2층으로서 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의 신축도 신고 대상이다. 이 정도 보시고 밑에 여러분이 이 위에 있는 신고 대상 신고서 냈어요. 신고증 받아왔어요. 그러면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될까? 1년. 신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차로 신고율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위에 들어가면 유법 건축돼요. 다만 건축주가 요청합니다. 연장 좀 해달라고. 그러면 몇 년을 보면서 연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수치 3년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특특 시장수 구청장이 건축 신고권 신고 수리권자인데 신고를 받은 앞부터 5일 내 신고 수리부를 바로 그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또 연장 여부도 통지해야 되죠.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여러 가지 의제 처리권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20일 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넘어가시고 214페이지. 이 214페이지에서도 꼭 함이 나와요.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사전 승인권으로 크게 한눈으로 파악해 주세요. 건축허가권자는 7명 있다. 그러나 도의사는 건축허가권자 하나 사전 승인권자다.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 7명만 건축허가권자.
7명 꼭 암기하시고 밑에 보면 그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인데요. 여기에서 건축하고자 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면은 구청장한테 군수한테 가서 받으면 되죠. 그건 대형이죠. 21층 이상 연매작계 10만 연매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10만 연대 이상의 증축. 이럴 때는 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런 대형이라도 용도가 창고다 공장이다 그러면 절대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가서 허가받을 일 없어요. 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습니다. 이 규모 미만이라도 구청장한테 허가받습니다. 그리고 넘어오십시오. 옆으로 밑에 보면 도의사하고 국장 절대 허가권 아니다 받으시고 옆에 이제 8도에서는 시장과 군수가 무조건 허가권자예요. 그래 계룡시에서는 계룡시장만 그리고 저 예산군에서 예산 군수만 허가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시장과 군수가 허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바로 밑에 거는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고 나서 허가권을 행사해야 되죠. 그래 이걸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을 하죠.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아주 중요하죠. 아까 대형인 거 21층 이상 연매작계 10만 연부터 이상인 거 연매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10만 연부터 이상의 증축권에 대한 허가증을 시정서가 받으면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 떨어져야 허가권을 행사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이라도 창고와 공장 특히 두 가지는 꼭 받으셔요. 이것은 절대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다. 그래서 시장소 알아서 허가권 행사하면 된다. 그리고 밑에 도의사가 시군했다. 야 나한테 사전 승인 받아 라고 하기 위해서 지정 공간 구역이 있어요. 그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공고했느냐에 따라서 승인 대상이 달라지는데 첫째 그 학교 주변 또 주택가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유락설하고 숙박설 있죠. 모텔 같은 거 유흥주점 같은 거. 그래서 유락설 숙박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도의사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겠다라고 지정했다면 위숙이라고 하죠. 약조로 위숙이라는 건축물은 규모가 감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수가. 그리고 저 변두리에 수질보호 자연환경보호 자연환경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 지정 공간 장소는 5가지가 승인 대상이죠. 규모도 3층 이상이나 연매작계 1,000여 이상이 위숙이하고 공일일이죠. 공동택 일반 입종 일반 업무시설 유락설 숙박설 꼭 암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쭉쭉 내려가면 이때 시장 군수에게 사전 승인 신청에 들어갔다. 사전 승인 신청이 도의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도의사는 며칠이면 응답을 해주냐? 50일. 바쁘면 30연장 가능. 오른쪽 넘으셔서 넘어가 되겠고 읽어보시고 216페이지 4번 건축허가 거부. 여기 꼭 시험에 나옵니다. 건축허가 거부. 자, 이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까 7명이 행하는 그 행정행위로서 그네들도 우리가 허가요건 급여서 허가 시행하면 그네도 법에 구속당해서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해줘야 돼요. 이걸 건축의 법적 성격과 관해서 기속적 행정행위 성질을 띈다고 하는데 그러나 기속성을 약간 완화해서 설령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허가권자한테 허가성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장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 어떤 시설과 어떠한 장소에서는 건축허를 거부해도 합법적이냐. 위수기하고 방제주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주고 이게 기본이에요. 뭐라고요? 위수기하고 그 다음에 방제주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주고. 그래 위수기라는 건축물이 지금 건축하겠다라고 건축주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위수기라는 건축물 건축하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검토해 보니까 그 건축물 용도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의 교환이 정말 부족하다.
정말 안 맞다. 여기 숙박시설, 모텔 여기다 건축 들어가면 학교, 교육환경, 주택가, 주거환경을 좀 위협할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유락설을 이용하는 자들 주로 멀쩡한 자들이 이용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1. 멀쩡한 사람. 2. 좀 이상한 사람들. 주로 누가 이용하냐면은 꽃뱀들이라든가 제비들. 꽃뱀, 제비들이 많이 이용해요. 알겠나요? 누가 이용한다고요? 이상한 사람. 일상에서 이제 속으로 꽃뱀, 쪽제비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입구에도 얼씬도 못 해봤어요. 써졌습니다. 유흥점이라고 간판에. 그거 유락설이라는 뜻이에요. 간판에 보면 법적으로 써라고 돼 있어. 조그마하게. 상호 밑에다가 유흥점 이렇게. 그건 유락설이란 말이에요. 유락설이니까 알고 들어가도 말도 해라 이 말이죠. 우리 식구들한테. 그래, 이 유흥지점은 유락설로서 바로 이용자들 보면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멀쩡한 사람. 좀 집에서 뒤지게 싸우고 나왔다든가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고 나왔다든가 2판 4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우리 학교 앞에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데 앞에 등장하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우리 또 아파트 앞에 아파트 단지 뭐 주택 단독대 앞에 벌쩍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면 정말 흉측할 거예요. 흉측. 이용한 자들은 모르죠. 그러나 헌전한 사람이 봤을 때 정말 흉측합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들어갔으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일학설, 숙박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숙박설. 그래 이것들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따 체크해요. 유수기하고 교육환경, 주거환경 그 말 포인트 잡아요. 그런 것들에 부자가하다 인정되면 바로 설령 건축가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청을 하였다 하려도 박스에 보면 건축위원회 힘에 붙여가지고 건축에 힘을 붙여서 건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하지 않았더니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러면 판사가요. 판사가 야, 그 시장으로서 구청장이 그렇게 불허가 내줬던 것은 합법적이다. 너 조용해라. 끝.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안 내도 돼요. 알겠나요? 유수기는 그래요. 유수기는. 유수기라는 시선 그래요. 근데 장례식장 같은 거 있잖아요. 장례식장. 이런 건물은 유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질 수 있는 땅에다 건축주가 나 장례식장 건물 질 테니까 허가 내주세요 했어요. 허가권 다 구비해가지고. 근데 허가권 안 내줘버렸네. 왜? 옆에 주민들이 깽가리 치고 푹 치고 여기다 장례식장 못 지게 허가 내지 말라 막 대모하고 그러니까 안 내줘버렸어. 그래서 시장이 눈치 보고 안 내줘버렸어요. 그러면 그 건물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행정소송 얘기하지. 판사가 야 내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난 안 내주라고 했는데 판사 내주라고 해서 내줬어. 이렇게 해서 자기는 발뺌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또 재선이 있게 되면 바로 또 다음 선거에 있으면 또 출마해서 나가고 말이죠. 근데 아무튼 유수기만 이렇게 유수기만 설령 허가권을 구비해가지고 허가청이 들어가더라도 주거환경, 교환경을 고려할 때 부자가 받아 그러면 건축의 힘을 거쳐서 허가를 안 해도 합법적이에요. 유수기는 그래요. 유수기는. 근데 유수기 아니면 허가권 구비해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에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 내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장소가 방제지구다. 방제지구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다. 그런 지구로 지금 행정청에서 정해놨을 때에 멀쩡해서 지정했겠어요? 위험스러운 지역이니까 지정했겠어요? 그 지역은요. 풍수의 산사태 지방붕괴 우리가 있어서 지정한 겁니다. 재해를 예방하려고. 그래서 여름이면 잘못되면 산사태가 나고 지하에다 무슨 사람이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넣으면 갑자기 장맛비에 의해서 지하부터 침수돼 버리거든요. 지하층부터. 순간 저 다 죽거든요. 죽으면 결국 자기 잘못은 탓하지 않고 말이죠. 나라를 탓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작년에 재작년에 신설했어요. 신설했어. 야 지하층은 바로 침수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장소니까 지하 공간에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거실을 넣겠다. 거실 체크. 지하층. 찾았나요? 거실. 그리고 지하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주거 공간이 들어갔다. 그러면 주거용 거실이 들어갔다. 그러면 부자받아 판단할 때는 허가를 내지 않아도 돼요. 어디다 그걸 넣었을 때요? 지하층 공간에다가. 자, 그 다음에 5번
꼭 시험에 나와요. 5번도 가로 1번, 2번, 3번, 4번까지 한 묶음 쫙 묶어버려요. 건축 허가 제한인 착공 제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죠. 이해도 하고 자, 건축 허가 제한. 아까 건축허가는 귀속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모 지역에서 막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용도의 건축물 다가구를 동시에 건축해버린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바로 공실이 많이 발생하면 국가의 손실도 크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일정한 경우 야 건축 허가를 당분간 못 받게 막자. 건축허가를 못 받게 막자.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 기준을 두고 있어. 또 이미 허가 받아갔다면 공사 못 들어가게 막자. 당분간 이걸 착공 제한하죠.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분간 허가 못 받아 막자. 공사 못 들어가게 막자. 그때 막아 놓게 될 때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은 몇 년간만 막을 수 있느냐? 한시죠. 그게 수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몇 년이요? 2년. 찾았나요? 원칙 몇 년이다고요? 2년. 그 다음 외해조로 몇 해 하나요? 몇 년을 더 연장해도 되냐? 1회 하나요? 1년을 제한기간 연장해도 된다.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중요해 놓고 그 다음에 남은 이자 체크하면 되겠어요.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 몇 년이 원칙이냐? 2년. 몇 해 하나 몇 년 연장할 수 있냐? 1회 하나요?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건축허가를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권자는 누구냐? 제한권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 봐봐요. 건축 허가권자가 있었죠. 아까 허가권자는 아까 몇 명 있었다고요? 7명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있었죠. 생각나죠? 얘네들이 허가권자. 이 허가권자들 7명이 있지만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 국장님이 계시고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은 얘네들 거 다 제한할 수 있다. 허가권자 거 권한을 다 제한할 수. 야 너네들 당마 행사하지 마. 이렇게. 근데 이 서울특별시장보다 하급자는 구청장밖에 없어. 그래 야 너 서울특별시장 그래. 강남구청장 당마 허가권 행사하지 마. 허가 받으면 착공신고 들으면 착공신고 수리하지 마. 착공자. 그래 그리고 광역시장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바로 구청장이 있어. 또 인천 광역시장에 그보다 하급자가 또 강화군수 옹진군수가 있어. 이분은 군수급 또 구청장. 그다음에 팔도 도사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시장 군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네들은 자기보다 하급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급만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권자 누가 갖다 나오더라도 그자 거 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장 누구 것만 제한할 수 있냐? 자기보다 하급자인 3명 것만 제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때 이 국장이 이네들의 권한을 제한하게 될 때에 바로 필요하면 직권으로 국토활성 필요하다 해서 제한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부서의 장관이 17명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 주무부 장관. 그래 장관 중 뭐 국방부 장관이 무슨 여기 군부대 좀 지금 뭐 좀 하려고 한데 여기 근처에 있는 땅 주인들이 말이죠. 자기 땅을 해서 허용된 건축을 진다고 막 건축을 하게 된다. 허가받았어. 그러면 여기 미 군부대를 좀 저 평택 서정리 쪽에도 옮기고 있는데 군부대 만들고자 하는데 그래서 건물을 건축해서 막 그렇게 군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러면 군의 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과에게 군대를 만들어서 물탈 칠 때까지는 건물 좀 못 치게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응? 예, 국방상 필요합니다. 그때 장관이 그래요.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니까 여기 좀 건축화 좀 당분간 못 받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무슨 지역 무슨 동선에서는 무슨 용도의 건축물은 허가 못 받아간다. 너네들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허가권자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딱 알려주면 얘네들이 바로 공고에서 지역주민들을 알려줘요. 당분 허가 못 받아갑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2년 동안 아참에 몇 회 연장하실 때 1회 몇 년 연장할 수 1년 합해서 몇 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아볼 수 있어 3년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래 이 국방부 장관이 요청한다든가 또 국민경제상 기획개정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 요청하면 이때 장관은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꼬마들을 자기보다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하급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권한을 행사할 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장관은 장관을 상대하지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요청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한테 건축허가를 착공 제한을 요청할 때 누가 요청할 수 있냐? 장관만, 주무장관. 시험에 나왔네요. 교육감이 건축허가 제한을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교육감 없잖아요. 그게 교육감이 여기 대전시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있다. 교육감이 무슨 건축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안하겠습니까? 교육감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요청할 수 있지만 바로 교육감은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알겠죠? 자,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봐봐요. 이자가 이제 이런 직권으로 제안하다가 아니면 요청받아서 제안을 해. 제한하게 되는 지역은 어디다, 제한기간은 어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제한한다, 허가 못 받아한다, 건축물은 어떤 용도의 건축물 못 받아한다, 이런 것들 상세 정해. 상세 정해서 바로 제한 내용을 정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줘요. 허가권자한테. 그러면 허가권자가 받아서 지역민들 할수록 그 내용을 공고해요. 공고는 누가 하느냐? 허가권자가 받아서 한다. 제한 내용을 공고할 때 누가 한다고요? 허가권자. 그거 체크해서 받으시고 여기 봐봐요. 이 친구들 서울특별시장이 강남구청장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지금 감옥 가버렸지만 강남구청. 그 사람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장이 말이죠. 너 건축허가권 당분간 행사하지 말라. 그래서 제안했어. 제안해가지고 딱 그 지역 용도 기간 정해서 공고해서 하도록 보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지역민들이 또 건축을 할 수 없어서 좀 재산권 행사 막대한 잘 봤죠. 이것도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야, 너네들 너희보다 하급자인 너희들한테 허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안했다면 너네들 즉각 국장님한테 보고 올려라 이렇게 하겠어요. 국장님한테.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국장. 제한 조치 취하고 나서 제한 내용의 건을 국장한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즉각 보고해야 돼. 제안하고 나서. 보고하던 국장이 보니까 그 제안이 지나치다 라고 인정하면 야 해제 풀어줘 라고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했다 또 합치. 체크했나요? 자, 체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강조하면은 눈을 책에다 얼렁얼렁 찍어서 체크한 것도 능력인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정말 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강조하고 있으면 얼른 찾아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오른쪽 넘어갑니다. 6번. 6번을 보시면 건축가의 필수적 지수 사유. 그 1번, 2번, 3번 이것도 꼭 시험에 나와요. 7문제 나오는데 건축법은 너무 간단해. 좀만 신경 쓰면 돼요. 몇 가지 수치, 권한권 이것만 좀 정리 잘하면 돼요. 여기에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권자는 우리가 허가 받아갔다 그래도 허가를 취소해야 돼. 필수예요. 필수. 할 수 있다면 틀려요. 하회한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그러냐. 우리가 허가 받아왔습니다. 오늘 받아왔는데 여러분이 건축허가 받아왔어요. 20층짜리 뭐 건축허가 있다고 받아왔어. 받아가지고 건축자금이 한 100억 들어간다. 100억을 또 앞으로 20년 동안 벌어서 돈 준비해서 공사했다. 20년 후에 들어갔다. 이거 착각이. 몇 년 이내에 들어가야 되냐? 2년에 들어가야 돼. 2년. 2년에 정당한 세수이 안 들어가면 취소시켜버려야 돼. 법적으로. 근데 이 건축허가 받았던 친구가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면 좀 봐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서. 그쵸?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있으면
바로 몇 년에 범서 착수한 연장을 받을 수도 있냐? 1년. 밑에 나와 있죠. 몇 년요? 1년. 근데 이 건축물 중 공장은 규모가 적어요, 커요? 공장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공장 항상 특례가 많이 인용돼. 건축법에서 특례가. 공장은 3년 봐줘. 3년. 뭐 봐준다고요? 3년. 공장이면 다 2년.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취소해야 돼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수 몇 년을 범위에서 연장 받을 수 있다고요? 1년. 작년에 3년 나왔네. 연장 체크. 연장은 1년 반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근데 3년 나왔어. 작년에. 너무 쉽게 나왔죠. 연장은 3년, 1년인데. 자, 또 이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이 기간 내에 들어갔어요. 2년, 3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보면 공사는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하다. 불가능 체크. 그러면 취소시켜야 돼요. 3번. 자, 이 갑이란 사람이요. 건축가 받을 때 이 대지세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받았어요. 내 땅이니까 여기다 건물 짓도록 허가 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허가 내줬네요. 허가 내줬는데 이거 건축공사 들어가면 건축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착공신고해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착공신고도 하기 전에 이 갑동이가 여기에 누군가에게 돈 빌려다 쓴 거 안 갚아가지고 채권자가 법적 절차 거쳐서 압류 넣고 이걸 경매에다 집어넣어 버렸네. 이 대지를 경매에다 넣어버렸어. 그래서 세입공이 원래 갑의 것이었는데 여러분한테 넘어가 버렸어. A가 가지고 가버렸다. 아니면 갑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국세청에서 역시 압류 넣어가지고 이걸 공매에다 넣어서 소유권 다른 사람 넘어가게 해버렸다. 공매로. 그러면 어때요? 대지성은 상실했죠.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건물 질 수는 땅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법에서 야 이렇게 경매 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다면 그날부터 6개월에 수습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한테 사서 어찌든 다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거 취소시켜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취소시켜버리라 이렇게. 몇 개월 이내에 수습하지 못하면요. 6개월. 그 대지세권 상실하고 나서 6개월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6개월 봐주겠다. 기다려보겠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고 나서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면 아웃이다. 아웃. 취소시켜버려야 된다. 이거 세 가지를 잘 받으십시오. 세 가지. 그 다음에 건축공사의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자, 우리 건축법에 하면 아까 이렇게 건축허가를 만약 받았어요. 건축허가 받았다면 아까 몇 년에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돼요? 원칙은 몇 년? 2년. 공장은 3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받으면 착수 연장받으면 몇 년 봐줘요? 1년. 자, 이 기간 내에 착공을 해야 돼요. 착공할 때는 신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이 다 알아요. 언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허가를 허가권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반드시 의무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착공신고서 넣고 공사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 공사 계획서 만들어서 신고서 낸 것을 착공신고하는데 착공신고했어요. 허가 취소 면하려고. 그리고 공사 들어갔습니다. 실사 나올까 봐서 공사 쫙 했어요. 그래 포크는 막 땅도 파헤치고 철근도 박아놓고. 근데 건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바로 인건비 안 줬더니 공사하신 분들이 한 명도 안 나와요. 돈도 안 주니까. 임금 안 주니까. 그래서 공사 중단했습니다. 공사 중단이 되면 현장은 엉망진창이 돼요. 철근도 여기저기 막 널려있고 말이죠. 포크는 파놓고 말이죠.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공사 중단 건축주 이 현장에 대한 미관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무상이다. 의무상. 이 의무를 스스로 이해하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가 있다면 허가권자 이 착공신고를 하게 되는 이
면적 크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거 보면 바로 2번에 봐봐요. 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더라고 바로 착공신고서를 들고 왔다. 1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건축공사를 하겠다라고 착공신고를 들고 온 건축자였다면 허가권자는 야, 너 공사 들어가서 중단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건축공사비의 1%를 미리 돈 걸고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이걸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그래요. 예치금. 이 안전관리 예치금은 그 예치금 한도가 건축공사 몇 퍼센트 예치할 수 있냐? 그래. 만약 이 공사가 10억 공사다 그러면 1억까지 예측할 수 있겠죠? 1억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자, 그래 1000만 원을 예측했다 합시다. 이 1000만 원을 예측하게 했는데 그러나 모든 건축주에게 예측하는 거 아니고 우리 민간인에만 예측해야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우리 순수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믿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순수 민간인들만 적용하지 이 공사를 하려는 사람 봐봐요. 공적 주체인 한국토지공사다. 그 다음에 바로 지방공사다. 이런 공적 주체가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분양 보증을 했다. 보증, 신탁 결제를 했다. 이런 건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 이네들 때는 대상이 아니니까 예측할 수 없고 우리 순수 민간일 때만 예측하는데 예측의 한도는 총 건축공사 1%인 바 아까 계산했더니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예측합니다. 예측하고 바로 착공신고를 수리하고 공사를 하게끔 해요. 근데 예측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바로 1차적으로 야, 너 똑바로 해라라고 개선명령 내리고 이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허가권자가 예치되는 이 예측 가지고 현장에 대한 미관 개선 안정화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걸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 안정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때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이 예치되는 예측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사용할 수 있다. 사용했는데 사용했던 비용이 초래비용 나와버렸고 예치금이 아까 1000만 원밖에 안 됐다. 500만 원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은 추가로 강제 증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때 공사 중단 기간이 몇 년 이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바로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청에서 2년. 4번면 방치되는 현장 안전관리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은 착공 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 중단 건축물로서 중단 기간이 몇 년을 경과하면은 2년 이 수치 알으시고 2년이 경과되면 건축주에 서명 고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알아서 들어간다라고. 서명 고지하고 아까 예치됐던 예칭금을 사용해서 바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제5절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죠. 이 공용건축물은 밑에 써졌어요. 1번과 2번이 특례인데 우리 일반 사인들은요. 허가 대상 허가받고 신고돼서 신고해야 되죠. 허가 신고 마치고 공사될 때 착공신고해요. 우리들은. 착공신고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자, 우리 일반 사인들 있잖아요. 우리 일반 사인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일반 사인들은 허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하고자 할 때 아까 신고 대상은 건축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관자니까 별도로 허가 안 받아요. 그리고 신고 대상에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았다 신고했다 그러면 공사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해야 돼요. 공사 착수하기 전에. 공사 착공 신고하고 공사 진행해서 끝났다. 건축공사 끝났다. 이걸 건축공사가 끝나고 나서 공사 완료하고 나서 이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한테 이걸 신청해서 사용승인 신청해서 검사해가지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국가 소유 건축물, 지방 자산 소유 건축물이다. 그때 이걸 공용건축물이라고 그래. 이런 공용건축물은 우리 일반 국민과 달리 특례가 인정돼요.
특례가 인정돼서 뭐 허가권자한테 가서 또 신고 수리권자한테서 신고한다든가 허가할 필요 없어. 그것에 대한 공용건축물은 특례로서 그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관할 허가권자 협의하면 돼. 건축협의. 건축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허가 신고 다 마치면 간주해. 그 다음에 봐봐요. 협의 성립됐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사에 착공할 때는 착공신고 할 필요 없어. 그냥 공사 들어가면 돼. 공사 들어가서 끝났다. 그러면 사용승인 신청할 필요 없어. 그냥 공사료 통보하면 돼. 이렇게 그 내용을 박스 1번과 2번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하셔서 건축관계자라는 것은 4명을 포함해서 말하죠. 이 건축물을 하나 건축할 때 관계한 자를 건축관계라는데 건축관계자가 누구냐? 여기 봐봐요. 건물을 지는 주인을 건축주. 이자에게 공사 설계해 준 사람이 설계자. 설계도면 가지고 와서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들어가서 나갈 때는 이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고 업자한테 맡겼다. 맡은 사람을 공사 시공자. 공사 시공자를 똑바로 공사 진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들어갔는데 감독관을 공사 감리자. 이 4명을 건축관계를 하는데요.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면 변경신고하면 되지. 변경허가 받는 거 아니다. 중에. 그래 건축주가 중도에 변경됐다. 그러면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거 멸실 착공 기간을 잘 짝해서 암기. 철거는 인간이 의도적 계획으로 푸시니까 사전신고로서 며칠 이내 신고하는가? 철거 예정일 3일 전. 멸실은 인간 의사 mor간에 사라지죠. 천재지변 같은 거 발생했어. 그때는 사후신고로서 멸실 후 30일. 착공신고는 건축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면 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밑에 쭉쭉 읽어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쭉쭉 내려가면은 마지막 선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순하거나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성면을 먼저 제거 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개, 대순, 철거해야 된다. 성면 처리가 우선이다. 이거 봐주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 가설 건축물과 관련해서 가설 건축물은 건축과 축조신고가 나있죠. 자, 그 내용을 보면 1번 건축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이 가설 건축물은 임시가짜죠. 임시로 설치하고 잠시 사용하다가 철거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다. 1번과 2번 묶어서 비교. 1번과 2번. 그래 허가 대상은 어디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 받느냐? 장소가 중요해. 도시 군객 시설지 A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만 허가 받습니다.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턱 시장소 구청장에서 허가 받는데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바로 가설 건축물은 전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사용가 뿌십니다. 너무 높게 지도록 하면 국가 경제적 손실이 커요. 3층이 하면 되고 다음 기준의 범위에서만 건축하겠다. 그때 허가 받아갈 수 있는데 어떤 거냐? 2번 전치기간은 3년 이내일 거. 다만 그 시사비 시행될까 연장할 수도 있다. 철근 공급도 늦지 말 거. 3번 관성 공급 설비 새로 설치 말 거. 분양 목적 하지 말 거.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이 2번 축조신고 대상은요. 전람회 재복고 흥행용 전시용 공사용 가설을 추구할 때는 신고하고 착공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인 가설 건축물도 전치기간은 똑같아요. 33년 이내다 이거 받으시고 이때 착공 그 건축 허가 받았다 가설 건축물 또 그 축조 신고했다 그랬다면 그 관청은 턱 시장소 구청장인데 그네들이 가설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기재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은요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연장하랍니까 말랍니까 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도록 미리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치기간을 연장하는 자는 전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서 내면 돼요. 이때 연장은요 저 하단 제일 밑에 바로 허가 대상은 전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서 내고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서 내면 됩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축조 신고 대상 가설이 더 확대되어 있는데 이것은 4번만 보세요.
4번하고 6번만. 4번하고 6번. 4번, 6번 보시면 전시랑 건물등 축조신고 대상이 저 모델하우스. 그리고 조립용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수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15번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도 연면적 50m 이하는 신고하고 축조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제7조를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